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박찬진 신임 사무총장과 송봉섭 신임 사무차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박찬진 신임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별 연령별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 후원회 등은 오는 7월 1일까지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회계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청소년을 위한 메타버스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체험관은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어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는 박찬진 신임 사무총장과 송봉섭 신임 사무차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6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박찬진 신임 사무총장과 송봉섭 신임 사무차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지혜롭게 극복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겪어보지 못한 충격과 어려움 속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외줄 일을 걷는 듯 조심스러웠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걱정에 밤을 새운 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지방선거를 큰 흠 없이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언제든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치러질 수 있어 이번 지방선거 관리로 우리 위원회의 관리 능력이 완벽하게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처럼 마음껏 자축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마음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위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질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기대가 컸기에 실망 또한 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취의 안주에 국민의 바람과 선거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성찰이 필요하고 지금부터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깊이 있게 숙고하며 신중한 결정과 함께 꾸준한 실천을 수행한다는 변화된 모습과 의지를 내부는 물론 내부에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한 행정 편의적 업무 처리는 없었는지 변화되는 환경을 주도하지도 수용하지도 못하는 안이한 관행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근무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도 신뢰 회복만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기능, 변화된 선거 환경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능력과 실적이 우선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량이 우수한 직원뿐만 아니라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 화합하고 소통할 줄 아는 직원도 우대해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업무를 회피 전가하거나 줄서기를 통해 여행을 바라거나 화합을 제의하는 직원이 있다면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신상필발의 원칙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 과다 대표되어 소리 없는 다수가 피해보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하며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복잡한 절차는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절대적 업무량에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과 인적 구성을 다듬어야 합니다. 위원회 가족 여러분, 이번 양대 선거에서 경험했듯이 선거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범국가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사무임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여러분의 노고가 표현되거나 등한시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법규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응 능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법규의 원리를 선거 현장에서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국민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토대가 되고 나아가 조직 발전과 화합을 촉진하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과 시도, 구시군 간의 소통과 화합을 지어야 하는 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일, 각급 위원회의 간부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일, 변화를 뒷받침하고 이끌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일 등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차분히 수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위원회의 자존감과 유상을 되찾는 것은 일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내부 구성으로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재원이 절실하며 건설적인 비판과 건의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위원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는 확고한 기반을 만든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맡은 바 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직의 명운이 걸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방선거를 관리해냄으로써 우리의 역량과 가능성이 충분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잠시 몸과 마음을 추스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어 후속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아가며 모두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시다. 높은 경륜을 지니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고 무한한 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여러분들과 함께하기에 제 소임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진 신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송봉섭 신임 사무차장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송봉섭 사무차장은 선거연수원 원장, 기획조정실장, 충남선관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총 913만 3,522명이 참여해 20.62%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제도 전면 도입 이후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자의 성별, 연령별 수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5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실시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는 6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연령별 사전투표자 수를 살펴보면 총 913만 3,522명이 참여한 사전투표에서 60대가 220만 7,289명이 참여해 2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전투표를 한 연령대는 50대로 195만 8,026명이 참여해 21.4%를 차지했고 70대 이상 157만 7,725명, 17.3%, 40대 129만 7,212명, 14.2%, 20대 104만 3,175명, 11.4%, 30대 91만 4,250명, 10%, 18세에서 19세 13만 5,845명, 1.5% 순이었습니다. 성별 사전투표자 수는 남자 476만 7,165명, 여자 436만 6,357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 후원회 등은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보고 기한과 내용 등을 안내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1일에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 후원회 등은 오는 7월 1일까지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회계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6월 13일까지 중앙당, 시도당, 정당 선거사무소에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계보고는 7월 1일까지 하면 되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내역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1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 역시 선거일 후 30일인 7월 1일까지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는 예비후보자 등록일, 후보자 등록일 또는 후원회 등록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제3명세서, 수입 지출 총괄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정치자금 수입 지출 예금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회계보고와 관련해 이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하거나 불법 지출을 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하고 엄중 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청소년을 위한 메타버스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은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해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청소년 유권자가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을 운영합니다.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은 고등학생 연령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선거 정보와 재미를 연결해 청소년의 공감 참여형 선거 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직관적 선거 체험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은 실제 선거연수원 건물, 외부 조경을 가상세계에 반영하고 호수, 섬, 벚꽃 등의 조경 디자인을 더해 실제감을 높였습니다. 또 참가자는 선거운동, 사전투표소, 투표소, 후보자 정보 등 선거 관련 교육 영상 시청, 선거 관련 OX 퀴즈, 오징어 게임, 링크 접속을 통한 VR 체험, 가상 투표 체험, 보물찾기, 방탈출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선거체험관은 별도의 어플 설치 없이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해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정확한 선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 중인 선거 전문 방송 채널입니다. 이에 한국선거방송 채널 인지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선거방송이 6월과 7월 두 달 동안 한국선거방송 채널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번 조사는 채널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선거방송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주요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신뢰도 조사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한국선거방송 채널 인지도와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채널 인지도와 필요성 부문에서는 한국선거방송 채널 인지 여부와 인지 경로, 선거 전문 채널 필요성, 선거에서 미디어와 선거방송의 중요성, 공익적 채널 대비 인지도, 채널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희망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프로그램 만족도와 신뢰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시청 경험과 시청 매체, 프로그램 내용의 신뢰도와 유익성, 만족도, 프로그램 시청 증대를 위한 홍보 방안, 향후 프로그램 시청 의향과 추천 의향, 프로그램의 주제, 형식 등 개선 희망 사항 등을 알아봅니다. 한국선거방송은 이번 조사 결과를 콘텐츠 제작과 편성 전략 수립 등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와 관련한 사건을 알아봅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A지역 군수로 당선된 B씨. 그런데 이 B씨는 2019년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19년 7월부터 취임 1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군청 로비에서 자신이 부각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설명이 게시된 사진들을 전시하는 기록 사진전을 개최하고 사진전 내용과 동일하게 인쇄된 팸플릿 2,000부를 제작 배부했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로비에서도 기록 사진전에서 전시된 인쇄물을 그대로 옮겨와 전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B씨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홍보책자를 배포한 것은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로 보인다. 기록 사진전이 개최된 기간이 짧지 않고 배포된 홍보책자의 양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선거와 근접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았고 사진전과 홍보책자 내용에 A군청의 군정활동에 대한 사항도 포함된다면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은 소속 직원이나 선거 구민에게 교육 또는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인 평가 자료로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업적 홍보를 금지하는 이유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 공무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 없이 미담 사례를 소개하려고 했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실적을 알리려고 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 업적 홍보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내용이 혼재된 경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 상황 홍보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인들보다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긍정적인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정당은 6월 1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 계약서, 비용 청구서,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 내역 중 누락된 사항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법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 등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축하,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해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할 수 없으며 일반 선거구민을 위한 당선 축하회,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답례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과 단속 활동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제출한 10대 정책과 당선인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는 정책 선거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유권자가 정당과 당선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인뿐만 아니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공약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2월 청남대에서 개최했던 유권자가 만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홍보전과 선거연수원 전시홍보체험관에서 진행됐던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 두 전시회를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VR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만든 역사 그리고 대통령 특별홍보전은 역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각종 사료와 선거 이야기, 투표와 사전투표 방법 등을 볼 수 있고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 특별전은 1948년 50총선거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와 공보, 선거 기록 영상과 사진 등 다채로운 선거 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15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있는 김용범입니다. 집에 그 창문이 깨지거나 문이 망가지거나 수도꼭지가 터지거나 또는 벽이 무너지거나 천정이 무너지거나 도배장판 등 다각적으로 그 고장난 부위를 수리, 복원, 유지, 보수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종합이다 보니까 이걸 그 미장도 조금 해야 되고 목수도 조금 해야 되고 난 용접도 기본적으로 조금 해야 되고 타일도 좀 발라야 되고 페인트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정말로 숙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어설픈 기술자가 될 수도 있어요. 대략 기술자가 되려면 몇 년 걸릴까요?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먼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 같은 것을 꼭 껴야 되고요. 너무 무리하게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몸이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관절이라든가 호흡기라든가 그런데 자기 건강을 최소한도로 안전하게 좀 지키면서 그리고 즐기면서 다양한 걸 하다 보면 그렇게 직업병이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났으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이제 공사를 줬으니까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안 해도 될 일도 했고 보여요. 주인이라고 해서 다 보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다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게 최고의 훈장 같아요. 그 돈은 어떻게 하면서 조금 더 남을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마 일하는 사람에서는 아주 큰 그 상이 아닐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2년도) 새로운 일꾼들이 이제 뽑혔죠. 저희들 국민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정책 같은 거 좋은 것을 또 선보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객들이 저희들이 수리하는 집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쁘고 행운이 가득한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